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의 심장이 멈추고 있습니다. 거대한 도미노가 쓰러지듯 오늘 우리는 대륙의 빤스런 사태와 탕핑족의 절규를 심층 분석합니다. 보십시오. 선전, 광둥, 상하이까지 한때 엔진처럼 돌아가던 주요 공업 지대들이 하나 둘씩 붉은 경고등을 내뿜으며 멈춰 서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조짐입니다. 불야성을 이루던 컨베이어 벨트의 활기는 이제 옛말입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타이틀은 깨진 지 오래이며 그 자리에는 차가운 정적과 먼지만이 가득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보찜을 싸서 떠나고 있습니다. 희망을 찾아왔던 이곳에서 이제는 생존을 위한 탈출이 시작된 것입니다. 공장 문에는 압류와 폐쇄를 알리는 빨간 딱지들이 훈장처럼 붙어 있습니다. 화려했던 대륙의 꿈은 탕핑족의 냉소와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거침없이 치솟던 중국의 경제 성장 곡선. 하지만 2024년 그 기세는 처참하게 꺾여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던 메이드 인 차이나의 기적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멈춰선 컨베이어 벨트 위에는 침묵과 함께 자욱한 먼지만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자본은 더 이상 중국에 머물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중국 항구를 떠난 선박들은 이제 베트남과 인도로 뱃머리를 돌리고 대륙의 항구에는 텅 빈 정막만이 감돕니다. 세계의 경제의 심장이었던 광둥성의 거대 공장 단지는 이제 거대한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기계 소리 대신 황량한 바람 소리만이 폐허가 된 건물을 훑고 지나갑니다.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노동자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희망을 빼앗긴 그들의 뒷모습은 오늘날 중국 청년들이 외치는 탕핑의 근본적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동되던 공장 사장실, 주인은 사라졌고 금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야반도주, 이른바 빤스런 사태가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밀린 임금을 달라며 울부짖는 노동자들. 한때 세계의 공장이었던 광둥성은 이제 절망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 당국은 여전히 일시적 조정기라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수록 대중의 불신은 더 커져만 갑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절박한 구조 신호는 올라오기 무섭게 삭제됩니다. 검열의 두더지 잡기 속에서 진실은 점점 더 깊숙이 은폐됩니다. 지방 정부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수습에 나서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타버린 돈만큼 탕핑족의 절망도 깊어집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영광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으며 그 끝엔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절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부채만 무려 15조 위안. 이 천문학적인 숫자는 이제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 중국의 도시들을 통째로 삼키고 있습니다. 매년 갚아야 할 이자만 600조 위안에 달합니다. 기업인들은 성장이 아닌 오직 생존을 위해 멈출 수 없는 부채의 런닝머신 위에서 죽어라 달리고 있습니다. 돈이 돌지 않는 경제, 차갑게 식어버린 내수시장, 가게의 지갑을 열어봐도 남은 것은 공허한 먼지와 깊은 한숨뿐입니다. 부동산 신화의 잔해 속에서 덩그러니 남겨진 유령 도시들, 창문조차 달지 못한 폐허가 된 아파트 단지는 중국 경제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부동산 가격, 개미 투자자들의 비명소리가 대륙을 뒤덮고 있습니다. 거품이 터지는 순간 자산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중국 부동산의 상징이었던 헝다그룹의 붕괴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중국식 성장 모델의 민낯을 보십시오.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집이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빛과 절망, 그리고 차가운 컵라면뿐입니다. 한때 대호황을 누리던 건설과 철강 산업의 주역들, 이제는 일감이 끊겨 낚싯대만 들이운 채 서로의 한숨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은행마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 돈을 돌려달라는 간절한 외침은 돈이 없다는 싸늘한 팻말 앞에 무력하게 무너집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의 통제 경제는 이제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 전 대륙을 옥죄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무리한 봉쇄는 공장문을 강제로 용접하며 세 개의 공장을 스스로 멈춰 세우는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멈춰버린 물류 트럭들이 끝없이 늘어선 고속도로는 더 이상 경제의 동력이 아닌 거대한 고철 묘지로 변해버렸습니다. 혁신을 주도하던 알리바바와 같은 IT 공룡들도 정부의 무자비한 규제 망치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뿐이었습니다. 사교육 금지 한마디에 수십만 명의 강사들이 길거리로 내몰렸고 미래를 꿈꾸던 청년들은 이제 탕핑을 선택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 청년 실업률은 14%대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수치가 그 2배인 25%를 훌쩍 넘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통계와 현실 사이의 괴리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남은 것은 절망뿐입니다. 중국 청년들은 이제 탕핑,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대륙을 뒤덮고 있습니다. 대학문을 나선 엘리트들이 향하는 곳은 대기업이 아닌 배달 현장입니다. 학사모 대신 헬멧을 쓴 대졸자 기사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는 기괴한 풍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민간 경제가 무너지는 동안 지방정부의 금고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토지 매각이 막히자 국가 행정마저 마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분별하게 발행했던 지방채는 이제 거대한 빚의 산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갚을 길 없는 영수증 더미 속에서 중국 경제라는 거함은 서서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빚을 갚는 이 위태로운 돌려막기 서커스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예산이 바닥나자 가로등마저 꺼졌습니다. 몇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한 청소부들은 이제 빗자루를 내던지며 침묵의 시위를 시작합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광둥성의 신장구에서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공안의 차가운 방패 앞에서도 이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도로를 점거한 이들의 요구는 단 하나입니다. 피땀 흘려 일한 대가를 돌려달라는 생존의 절규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검열의 손길도 바빠집니다. 진실을 지우는 것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인 것처럼 보입니다. 광둥성에서 터져나온 분노의 함성은 순식간에 검열의 벽에 가로막힙니다. 조화로운 사회를 위해 진실은 오늘도 삭제되고 있습니다. 수개월째 밀린 월급을 포기하고 짐을 싸는 청년들. 한때 꿈의 공장이라 불리던 이곳에서 그들이 챙긴 것은 낡은 배낭 하나뿐입니다. 창밖의 화려한 도시 야경은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도시의 번영을 지탱하던 이들은 이제 야간 열차에 몸을 싣고 밀려나고 있습니다. 등 떠밀리듯 돌아온 고향엔 희망 대신 황무지가 기다립니다. 늙으신 부모님의 마중조차 버거운 현실이 그들을 짓누릅니다. 세계의 공장이 멈춘 자리엔 깊은 한숨만이 남았습니다. 대륙을 휩쓴 탕핑의 물결은 단순한 포기가 아닌 생존을 위한 마지막 절규입니다.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요. 다음 생에는 제발 북유럽에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중국 SNS에는 이런 절망적인 글들이 검열을 피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경제가 무너지며 치안에도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도시의 불안감을 고조시킵니다. 어제까지 손님들로 북적이던 식당들이 하나둘 문을 닫습니다. 떨어진 간판들은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이제 가게의 목을 죄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대출 고지서 앞에 가장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법원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수만 개의 아파트 리스트. 부동산 신화가 남긴 것은 거대한 빚의 무덤뿐입니다. 중국 관영방송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며 위기설은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감출 수 없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사라진 12만 개의 기업들이 여기 차가운 비석으로 남았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이라는 중국 경제의 거대한 두 기둥은 이미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처참하게 부러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혹사당한 성장의 엔진은 이제 과부하 상태입니다.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이 기계는 결국 폭발을 선택했습니다. 잠도 줄여가며 죽어라 이랬지만 돌아오는 건 빚뿐이에요. 이제는 노력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어요. 사회적 신뢰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경제의 기초인 신용이 사라진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불신과 날카로운 칼날만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침몰하는 타이타닉과 같습니다. 하부 구조는 이미 물에 잠겨 무너지고 있지만 선상 위의 악단은 위기를 감추려는 듯 화려한 선전의 연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침체의 파도가 우리에게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위기는 우리에게도 거대한 후폭풍을 예고합니다. 수출 비중과 공급망을 고려할 때 이것은 결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볼 일이 아닙니다. 화려했던 세계의 공장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2008년에 찬란했던 영광은 사라지고 이제 그 자리는 절망적인 폐허와 청년들의 신음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고령화가 덮친 중국의 미래입니다. 화려했던 마천루는 이제 거대한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장의 엔진이 꺼진 대륙의 쓸쓸한 뒷모습이죠. 세계 경제 지도에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은 이미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공급망의 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우리가 목격했던 대륙의 기적은 사실 지속 불가능한 대륙의 실수였던 걸까요? 타이타닉은 이미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침몰, 한국에게는 탈출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동반 침몰의 위기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잠시만요. 마이크가 왜 이래? 탁탁 치며. 이것도 메이드 인 차이나였나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결국 대륙에 남은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무너진 공장 틈새로 피어난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뿐입니다. 화려했던 세계의 공장 시절은 이제 허무한 과거가 되어버렸군요. 오늘의 분석이 생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통장이 두둑해지길 바랍니다. 다음 생존 전략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중국을 떠난 자본과 공장들은 이제 어디로 향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포스트 차이나의 강력한 후보, 베트남의 명암을 심층 분석합니다. 생존은 곧 지능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피털라이제이션이었습니다.